안녕 아시모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5시 9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99 그린 티오렘 11, 그린 티오렘 11 퍼스트 모멘트 3 일립틱 인티그럴즈 센트로이드 오버 와이어 센터 오브 매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쇼 인 폴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00 그린 티오렘 복사하고요.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100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Center, txt, Ctrl B, 웰컴 창은 닫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alculus and Analytic Geometry 9th Edition 이 책에서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Chapter 5 Applications of Integrals 이 챕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Areas between curves 두 곡선 사이의 면적 계산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여기에 exercise 5.2가 나오는데요. 이 책은 연습 문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풀어볼 건데요. 이거는 미적분학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기초가 튼튼해야 수학이 됩니다. 까발리에리스 티오렘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은 기초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섹션 5.7 Moments and Centers of Matter 이 부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이 책은 질량 중심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도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은 제가 다른 책에서 못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유도해보고 자세하게 분석해 봅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요. Exercises 5.7 Thin Rods 가는 막대기 이 부분에 문제를 두 개만 풀어봅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435입니다. 아마존에서 이 책 대신에 토마스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0판입니다. 이 책을 대신 구입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책 좋으니까요. 한 카피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 넣었는데요. 이 책은 Calculus and Analytic Geometry 9판이고요. Exercise 5.7이고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이 PDF 북이 다운로드 됩니다. Problem 1.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는데요. An 80-pound child and a 100-pound child are balancing on a seesaw. 80파운드 아이와 100파운드 아이가 시소를 타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The 80-pound child is 5 feet from the fulcrum. 80파운드 아이는 펄크럼에서 5피트 정도 떨어져 있다. How far from the fulcrum is the 100-pound child? 100파운드 아이는 펄크럼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북미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파운드는 약 0.5kg 그러니까 약 500g 정도 됩니다. 500g은 아니고요. 500g보다 조금 작습니다. 파운드는
무게 단위도 되고요. 질량 단위도 됩니다. 무게 단위로 사용할 때는 lbf를 많이 사용합니다. lbf는 파운드 포스라 그래갖고 무게 단위로 사용할 때는 lbf로도 많이 표기합니다. 1파운드가 0.5kg 정도 되니까 80파운드는 반으로 잡으면 40kg 조금 덜 되고요. 100파운드는 50kg 조금 덜 됩니다. 그 다음에 1피트는 약 30cm 되고요. 3호, 15 하면 약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0파운드 I는 펄크럼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에 X1이 있고요. 여기에 펄크럼이 있습니다. 이게 펄크럼이고요. 여기에 X2가 있습니다. 펄크럼 위에 X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X1, X바, X2는 좌표입니다. 요 삼각형은 펄크럼입니다. 여기에 질량 M1이 있고요. 여기에 질량 M2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D1은요, 절대값을 붙이고 X1에서 빼기 X2 이렇게 하면 이 펄크럼과 좌표 X1 사이에 거리가 됩니다. 거리는 unsigned입니다. 양수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signed distance라는 말이 나옵니다. signed distance D1은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D1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큰 값 X바에서 작은 좌표 X1을 빼야 합니다. signed라는 말은 보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D2는 펄크럼과 좌표 X2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signed distance D2는 큰 값 X2에서 작은 값 X바를 빼야 합니다. 그냥 distance와 signed distance는 다른 개념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 토크는 first moment of torque를 줄여서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는 정의가 R 크로스 F로 나타내고요. F는 힘입니다. 이 식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 펄크럼을 회전의 기준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이거는 Y축입니다. 이걸 토크의 관점에서 보면 Y축을 중심으로 이 질량 M2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량 중심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는데요. 이 식을 이렇게 두 번 쓰고요. 이쪽은 R1, F1, 오른쪽은 R2, F2 이렇게 나타내고요. 아래로 복사해서 우리는 지금 일직선상에서 회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트로 나타내도 됩니다. 이렇게 다트로 나타낼 때는 R1에 해당하는 게요, D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D1이 되고요. F1은 M1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줍니다. R2는 D2가 되고요. F2는 M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식에서 중력 가속도 G는 소거가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식에다가 signed distance를 대입해야 합니다. 그냥 distance를 대입하면 안 되고 signed distance를 대입해야 합니다. 왜 signed distance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기다가 D1 자리에다가 signed distance 이 부분을 넣고요. D2 자리에다가 signed distance 이 부분을
넣습니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식으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식을 1로 나타내고요. 이 식은 2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식에서 주의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D1과 D2는요. signed distance 이고요. 두 번째는 D1, D2는 the distances from the center of mass입니다.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2번 식을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80파운드 차일드가 M1에 해당하니까 80으로 놓고요. M2가 100파운드 차일드니까 100으로 놓고요. 이 뒷부분은 지우고 80파운드 차일드가 5피트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D1이 50피트에 있습니다. 이 식에서요. 미지수 D2가 하나만 있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만 있고 식이 하나만 있으니까 D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2는 5, 8에 40에서 400을 100으로 나누면 4인데요. 이렇게 하면 시험에서 감점 받습니다. 단위가 피트로 주어졌잖아요. 5피트. 그러니까 이 단위를 잊어버리면 특히 공학이나 물리학 시험에서는 감점을 받습니다. 1번 문제를 풀었고요. 이게 50이 아니고 5입니다. 여기 5피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5, 8에 40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부터 붙여서 400이 되죠. 이번에는 문제 2를 풉니다. 문제 2를 한번 읽어보면요. The ends of a log are placed on two scales. 통나무의 끝이 복수로 되어 있네요. 통나무의 양 끝이 두 개의 저울 위에 놓여 있다. One scale reads 100 kilograms and the other 200 kg. 한쪽 끝의 스케일은 100kg이고 다른 쪽 끝의 스케일은 200kg을 읽고 있다. 제가 왜 이걸 읽고 있다고 표현했냐 그러면 영어에서 눈금을 표시할 때 이렇게 reads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Where is the log's center of mass? 이 문제를 딱 풀려고 봤더니 감이 잘 안 옵니다. 어쨌든 2번 식을 사용해 볼 겁니다. 무게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요. 100kg과 200kg. 그래서 100을 여기다 넣고요. M2는 200kg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떼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Where is the log's center of mass?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죠? 식을 하나 더 만듭니다. L은 전체 길이고 D1과 D2를 더하면 전체 길이가 되고요. 식을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D2를 없애겠습니다. D2를 없애보면 D2에 대해서 이 식을 풀면요. L 빼기 D1이 되고 이 식에다가 D2 대신에 L 빼기 D1을 넣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L 빼기 D1을 넣고요. 이 식에서 오른쪽 식을 전개하면 200 L 빼기
200 D1이 되고요. 오른쪽은 D1 100에다가 이 식에서 마이너스 200을 왼쪽으로 갖고 오면 플러스 200이 되고요. 오른쪽은 200L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300 D1은 200L이 되고요. D1은 200 나누기 300L, 다시 말해 2분의 3L이 됩니다. D1이 2분의 3L이면 D2는 3분의 1L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D1과 D2를 더하면 L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00kg 끝에서 전체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분석해보면요. 이 300은 100 더하기 200이고요. 이 200은 200L이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식으로 풀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기호를 좀 복사해 오겠습니다. M1 더하기 M2에다가 두 개를 더하고 이 M2가 1위로 올라가고요. 이 식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두 질량을 더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게 100이고요. 이 경우는 이게 M1입니다. 앞에서 식으로 풀어서 분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수식을 풀어놓고 값으로 풀어놓고 거꾸로 역추적해도 됩니다. 이 2번 문제에서 열쇠는요, 식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식은 찾아내야 합니다. 이 2번 문제가 실수하는 내용은요, 수학, 공학, 물리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복사해 왔고요. 이 그림에서 M1이 100이고요. M2가 200입니다. 이걸 저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는데요. 저울처럼 보입니까? 200이 무거우니까 질량 중심이 200 가까이에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울에서 200쪽이 무거우니까 200 가까이에 있겠죠. 이게 거리가 200이 될 테고요. 이쪽이 거리가 100이 될 겁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D1 대 D2는 200 대 100이 될 테고요. 다른 말로 2 대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D1은 전체 2 더하기 1 중에서 2가 될 거고요. D2는 2분의 전체 중에서 1이 되겠네요. 물론 전체 길이 L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질량 중심이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키면요, 예를 들어서 D1, D2, D3, D4, D5 이렇게 쭉쭉 갈 거고요. 이게 M1, M2, M3, M4, M5 이렇게 쭉쭉 간다면요, DK는요 전체에다가 M1, M2, M3를 모두 더하고요, 분자에다가 MK를 쓰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비례, 분배, 좀 유식한 말로 proportional distribu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좀 좁히고요. 이 비례 분배 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에 보면 이런 비례 분배의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의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문제 3.
The ends of two thin steel rods of equal length. 같은 길이의 얇은 두 개의 강철 막대기 끝이 welded together 서로 용접되었다. To make a right angled frame. 직각이 되도록 서로 용접되었다. Locate the frame's center of mass. 이 두 막대기가 직각으로 용접되어 있는데 질량 중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3번과 4번을 풀어보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 푼다면 쉽지 않을 거고요. 이 문제는 회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귀, 리커션이요. 여기에 힌트가 있긴 한데 이 힌트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프로블럼 3과 4를 풀려면 회귀, 리커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문제 3과 4는 다음 동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브스크립트를 잘못 썼습니다. i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i가 되어야 합니다. 이 l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래밍과 수학과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